오늘은 제9호 태풍 마이삭에 대해서 현황과 전망, 에버 분석팀 오준규 분석관의 브리핑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보 분석팀 우진규 예보 분석관입니다. 8월 31일자 제9호 태풍 마이삭에 대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태풍이 발생해서 북상 중에 있습니다. 발생할 당시에 그 시기와 시각은 28일 날 15시에 필리핀 마닐라 동북동쪽 약 104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15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쪽 약 270km 부근 해상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중심 기압은 950헥토파스칼이며 최대 풍속은 150km, 시속 150km입니다. 그리고 초속으로 따지면 43m가 되겠고요. 북북 서진 중에 있습니다. 이 태풍이 발생해서 현재 북상하고 있는 경로의 이 기상 조건을 살펴보면 해수면 온도가 약 30도를 육박하고 있으며 평년에 비해서 1도가량 높은 그런 해수면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구역의 열 용량 지수라고 하는 OHC를 살펴보게 되면 100kJ/제곱 센티미터 이상인데요. 이 부분은 50 이상이 되면 태풍 발생 및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값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100 이상으로 이 배 이상이 넘어가는 굉장히 강력한 열 용량 지수를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로 북상하는 과정에서 이 경유하는 그 해상 쪽에는 현재 쿠로시오 난류가 더욱 그 따뜻한 해수를 유입시키는 그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태풍은 제주도 남쪽까지 북상을 하게 되는 경우 매우 중심 기압이 낮아지며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은 현재 그러한 상태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태풍의 발달 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부분은 이 태풍 주변으로 이 불고 있는 바람의 강도인데, 현재 나타나는 그림은 이 점선을 표시한 그림이 현재 태풍이 주변으로 발생해 있는 바람의 강도인데요. 연직 시어가 앞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향할 수 있는 이 북쪽 사면으로 보게 되면 연직 시어가 매우 약한 구간에 속해 있습니다. 즉 태풍이 북상하는 경우에 이 주변에 이 태풍과 다른 방향으로 부는 바람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태풍의 강도를 저해 또는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일 발표된 태풍 정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접근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경계구역에 진입하는 시기는 1일날 자정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비상구역은 1일 밤, 그리고 제주도에 최근접하는 시기는 2일 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근접, 부산에 최근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시기는 3일 새벽으로 예상이 되며, 이때 강풍 반경은 현재 그림과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최장, 그러니까 가장 넓은 강풍 반경으로는 약 300km 좀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최단, 가장 짧은 강풍 반경은 서북서 방향으로 약 200km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풍 경로를 생성함에 있어서의 배경은 다음과 같은데,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하는 태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지금 붉은색 영역, 그리고 또는 파란색 점선 박스로 표현을 해놓은 이 태풍, 우리나라 북서쪽의 건조 공기 또는 기압골의 속도이며,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고 있는 또는 우리나라 동쪽에 이어서 자리를 잡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강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태풍 자체가 강하게 발달을 하면서 이른바 베타 효과라고 하는 스스로 이동하려고 하는 힘의 조율 관계에서 앞으로의 진로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그림은 금일 아침 9시에 생산이 된 GTS 전문, 즉 세계 각국에서 관측을 한 자료를 가지고 토대로 만든 일기도 분석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나라 서쪽에 있는 건조 공기의 영역은 이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고 있는 이 수치 모델은 현재 UM 기준이 되겠습니다. UM 모델 기준을 바탕으로 비교를 하였을 때 현재의 실황이 조금 더 남쪽으로 강하게 내려오는 성향, 강도는 조금 더 강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부근에 이루고 있는 고기압의 강도는 수치 모델의 예측과 거의 동일 또는 비슷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특히 현재 태풍이 위치하고 있는 기준, 09시 기준으로 태풍이 위치하고 있는 그 수치 모델에서 예측과의 비교를 해보면 현재 실황이 수치 모델의 예상장보다 조금 더 동편에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우측 하단에 그려져 있는 그림에서 점선으로 굵은 붉은색으로 나타낸 모습이 현재 우리 기상청에서 발표한 이 태풍
예상 경로이며 나머지 점선 또는 동그라미로 표시된 지역들은 수치 모델, 각국의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고 있는 이러한 경로가 되겠습니다. 이전 정보에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다른 모델에 비해서 조금 더 동쪽, 그러니까 조금 더 해안 쪽으로 접안하는 그러한 형태로 현재 예보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을 주는 시기는 이 제주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내륙에는 1일 밤부터, 내륙은 2일부터 3일까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에 따른 강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동쪽 지방이 되겠는데요. 주로 경남 해안과 그 밖에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400mm, 그리고 그 밖에 이 경상남도를 중심으로는 100에서 300mm, 여기에는 강원 영동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나라 서울, 경기도, 강원 영서, 충청도, 충청남도의 북도, 그리고 그 밖에 경상북도를 중심으로는 100에서 200mm의 비, 그리고 나머지 서쪽 지방이 되겠습니다. 전라도와 충청남도의 일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50에서 150mm 정도의 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이 근접해서 지나기 때문에 강한 바람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제일 강하게 영향을 받는 지역은 우리나라 경상남도의 해안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 해안가도 여기에 포함이 되며 제주도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초속 30에서 50m로 시속으로 따지면 약 최대 180km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밖에 우리나라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 은 최대 시속 144km, 그리고 그 밖에 서울, 경기도와 충청도를 비롯한 일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최대 108km, 시속 108k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태풍특보가 순차적으로 발표가 되겠으며 1일 늦은 밤에는 제주도, 그리고 2일 새벽에는 남해상, 그리고 순차적으로 2일 오후에는 우리나라 남부지방과 충청도의 일부, 그리고 2일 밤이 되면 수도권 등 3일 새벽으로 이어지는 사이에서 전국의 태풍특보가 확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이때는 대조기와 맞물리는 시기입니다. 9월 2일부터 5일이 되겠는데 2일 오후부터 3일 새벽 역전에는 우리나라 경상도 쪽의 해안가를 중심으로 대조기와 맞물리며 강원 영동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나 태풍이 북상하는 과정에서 강한 세력을 구축을 하고 중심 기압이 950헥토파스칼 이하로 매우 강한 태풍으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게 됨에 따라 태풍의 중심 기압이 낮은 만큼 해수면 수위가 저절로 더욱 상승하는 효과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러한 대조기, 그리고 해수면의 상승, 그리고 태풍 자체에 동반이 된 강한 바람과 이 높은 파도로 인해서 해안가 주변으로는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해안가 인근 저지대를 중심으로는 물이 오히려 역류를 하게 되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에 따라서 각별한 대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가장 위험한 지역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해보게 되면 많은 비, 그리고 보라색 선으로 이루어진 강한 바람, 그리고 침수 피해, 즉 그 대조기와 맞물리는 침수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굵은 파란색 점선으로 이어본 결과 우리나라의 남쪽의 해안과 동해안 쪽을 중심으로 이번 태풍의 영향이 가장 태풍의 영향이 가장 강하게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풍은 2일에서 3일, 제주도 남해안 중심, 그리고 풍랑은 제주도와 남동해상의 최대 12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상이 되며 서해상은 물결은 다소 낮겠지만 최대 6m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른 예보 결정에 대해서 변동성이 몇 가지 있기에 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그림은 어제자 밤에 생산이 된 UN 모델에서 나타내고 있는 예보의 변동, 즉 앙상블 모델의 스파게티라고 하는 이 스펙트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측은 이 동일 자료지만 자료가 UM이 아니라 ECMWF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나라에 형성돼서 들어오는 태풍의 경로가 조금 더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거의 우리나라 전국의 범주와 같을 정도로 변동폭이 매우 크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앙상블에서 예상하고 있는 중간값, 미디엄값과 현재 이루고 있는 태풍의 경로, 그러니까 모델에서 이루고 있는 경로의 오차도 수십 킬로미터가 해당이 되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예상하고 있는 태풍의 경로가 내륙으로 상륙을 한다라고 예보는 해놨지만 그 해안가로 약 50km 내외에 아주 근접해 있는 그러한 영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태풍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쪽에서 들어오는 건조 공기의 강도, 그리고 우리나라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조금 더 약하게 될 경우 태풍은 동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성분이 조금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며 그럴 경우에는 앞으로 태풍이 상륙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 남해안을 그 남동해안을 인접한 그런 해역을 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륙이 아니라 해상을 지날 수 있다는 점 조금 더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태풍이 우리나라를 근접해서 통과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제주도 그리고 경남 해안 그리고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이러한 태풍이 강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이번 태풍의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변동성은 태풍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강한 바람 영역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태풍이 앞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할 경우로 예상되고 있는 우리나라 제주도 남쪽 동중국해를 비롯한 이 태풍이 현재 머물고 있는 북쪽의 바람을 보시면 이와 같이 동풍류가 매우 약하게 불고 있으며 우리나라 부근에는 바람이 거의 없습니다. 즉 태풍을 앞으로 견인해줄 지향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태풍은 북상하는 과정에서 여러 요건들로 인해서 그 경로가 다소 달라질 경우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는 경로도 예측과는 조금 더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태풍의 예보함에 있어서 조금 다소 어려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생산되는 실황 자료와 그리고 현재 수치 모델에서 나타나고 있는 오차율을 계속해서 계산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태풍의 유사 경로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실제 최종 예보, 태풍 예보 결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각국의 예보들과 현재는 굉장히 다른 경로를 취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전향하는 시점이 되는 1일 날 오후 정도가 되면 앞으로의 태풍 이동 경로는 조금 더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내일까지 생산된 태풍 정보를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하나의 좀 참고 자료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태풍 바비가 우리나라 서쪽 해상을 경유하면서 강한 바람의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고도의 AWS가 이 관측 8월 26일 날 14시 17분에 통신 두절이 되게 되면서 바람에 대한 강한 값들이 다소 관측되지 않은 점들이 있습니다. 추후 우리가 이쪽에 있는 장비들을 점검하고 이쪽에 데이터가 남은 상태에서 복구를 해본 결과 그 16시 53분에 1분 풍속 61.1 그리고 최대 순간 풍속은 66.1m가 찍히게 되면서 매우 강한 바람이 나갔으며 이때 저희 기상청에서 내보냈던 최대 순간 풍속이 40에서 60m가 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 오히려 더 상회하는 그러한 관측값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이 되며 이에 따라서 지난번 태풍 바비는 매우 강력한 강풍을 동반하고 있었음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기타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풍 이 마이삭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